네, 미적분 해설하겠습니다. 23번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니까 유리하면 되겠죠? n제곱 더하기 9n 플러스 루트 n제곱 더하기 4n, 그럼 빼면 5n이 남겠죠? 그러면 얘는 2n분의 5n이니까 2분의 5겠네. 얘는 그냥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유리한다 라는 개념 하나 물어보고 있네요. 24번은 t는 2일 때 dy dx니까 dy dx 묻는 거는 dx dt dy dt 구하면 되잖아. dx dt는 5 곱하기 t제곱 더하기 1의 제곱에 t제곱 더하기 1 빼기 t 곱하기 2t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1이네. 근데 t가 2잖아요. 그러면 일단 dy dt까지 먼저 구하고 판단합시다. dy dt는 3 곱하기 t제곱 더하기 1분의 2t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t는 2일 때는 5 곱하기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1 4 더하기 1 5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빼기 5분의 3이겠네. 얘는 6 곱하기 t가 2일 때는 2 5니까 5분의 10이겠네. 그럼 dy dx는 빼기 4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매개변수의 미분 dy dx 구할 때 dy dx 구할 때 dy dt랑 dx dt로 구한다. 25번 하면 지금 0분의 0꼴 극한이네. 0분의 0꼴 극한이니까 (2의 bx-1이라고 했죠? 그러면 0 집어넣으면 2의 b는 8이겠네. 2의 3승이네. b는 3이네. 2의 b가 8이니까 얘는 8로 묶으면 2의 ax-1이 될 거고, 얘는 b가 3이니까 8의 x-1이 16이 되는 거네. x가 0으로 갈 때. 그럼 8로 나누면 2고, 얘는 미분계에서 정의를 통해서 미분분의 미분으로 써도 되죠. 그럼 8의 x ln8이니까 3ln2, 그리고 2의 ax 곱하기 ln 2a니까 aln2,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 값이 2가 된다. 얘는 1로 날아가고 ln이 ln이 없어지고 a는 6으로 되겠네. a 더하기 b는 9가 되겠죠. 이 문제 쓰인 개념은 0분의 0꼴 극한, 대입하고 그리고 미분계수의 정의로 풀었습니다. 26번, 이건 뭐 세네 나오는 문제가 나오고 있어. x제곱 빼기 5x 더하기 2ln x는 t라고 했는데, 그 fx를 이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이거 아까 수투에도 3점 문제 있지 않았어요? 또 내고 있네. 더하기 2ln x 이렇게 하고 있네. 근데 ln x가 쓰였으니까 x는 무조건 양수인 것이고, 거기에서 f'x를 구하면 2x 빼기 5 더하기 x분의 2 x분의 2x제곱 빼기 5x 더하기 2. 그럼 얘는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2분의 1하고 2에서 극값을 갖겠네.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대략 개형이 x가 플러스 0으로 갈 때는, 얘는 플러스 0으로 갈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고,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는 정의역의 범위대로 극한을 보내주는 거죠. 그럼 무한대가 되겠네. 그러면 이걸 통해서 fx 그리면 얘는 다음과 같이 돼요. 근데 2분의 1 할 때 2일 때 함수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막 계산해야 되잖아. 그러지 말고, 우리가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얘가 2분의 1이고 2야. 그 여기가 y축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라는 거는 교점의 개수가 2개라는 거니까 당연히 극대값이랑 극소값 두 가지의 t값의 합을, 극대랑 극소의 합을 구할 수 있니? 그 문제는. 그럼 첫 번째 2분의 1일 때는 4분의 1 빼기 2분의 5 빼기 2ln이고, 2일 때는 4 빼기 10 더하기 2ln이죠. 그럼 2개 더하면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6 더하기 4분의 1 빼기 2분의 5, 그러면 4분의 빼기 24 1
얘는 빼기 10 빼기 33 빼기 4분의 33. 그냥 그래프 잘 그리면 되는 문제였어요. 첫 번째 초월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순서. 그래프 그리는 순서. 첫 번째 정의역 범위 확인. 정의역 범위 확인. 그다음 극한 확인. 정의역 범위를 바탕으로 극한 확인. 그리고 대칭성 확인. 대칭성 당연히 없죠 이 문제는. 대칭성 확인. 반드시 지난 점 확인. 물론 이 순서대로 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라는 거지. 그리고 미분. 필요하면 이게 미분도 하고. 27번 무등비 문제가 안 나온 것 같네. 그죠? 실수 t에 대해서 곡선 y는 sin x 위의 점 t에서 접선과 p를 지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왜 하필 마이너스 1일까를 생각해봐야 돼. 특수각이잖아요. 45도. 그죠?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 문제가 뒤에 도형이 아니라면 얘로 대체가 된 것 같아. 그냥 한번 안 나올 때도 됐지. 왜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여기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는 여기가 기준이 되겠네. 파이가. 그래서 파이보다 살짝 덜 가는 거잖아 지금. P가 이런 데 있다고. 지금 P가 이런 데 있고 마이너스 1인 그 지금 P를 지나고 마이너스 1인 직선하고 얘랑 평행하겠죠. 얘랑. 그리고 P에서의 접선. P에서의 접선은 얘란 말이에요. 얘. 그러면 그 예각의 크기가 세타라고 했잖아 지금. 그러면 여기가 4분의 파이고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 되잖아요. 아 이거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도 써야겠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아니 외곽 정리 쓰면 되지. 파이는 세타 플러스 알파란 말이에요. 세타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고. 그럼 따라서 탄젠트 세타는 파이가 아니죠. 4분의 파이.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고 우리는 탄젠트 4분의 파이가 1인 건 알고 탄젠트 알파만 알면 되잖아요. 탄젠트 알파는 양수값이라고. 그러면 탄젠트 알파는 파란색 선분의 접선의 기울기의 마이너스 값이라고. 파란색 선분의 접선의 기울기는 코사인 x에다가 t 집어넣으니까 코사인 t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t가 되겠네. 그럼 따라서 얘는 탄젠트 덧셈 정리해서 1 플러스 1 곱하기 탄젠트 알파 그리고 1 빼기 탄젠트 알파 플러스 코사인 t겠지. 그럼 얘는 1 플러스 코사인 t를 1 마이너스 코사인 t로 나누는 거겠네. 첫 번째 과정. 두 번째는 지금 탄젠트 세타가 얘잖아. 근데 지금 t에 대한 극한이란 말이에요. 그럼 치워내야지 이거. 파이 마이너스 t는 세모. 맨날 기출에 나왔던 거잖아요. 파이 마이너스 t니까 t는 파이 빼기 세모. 따라서 리미트 세모가 이번엔 플러스 0으로 갈 때 파이 마이너스 t t 제곱 탄젠트 세타는 1 얘는 플러스 코사인 t 1 마이너스 코사인 t 되니까 세모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t 2분의 1 극한 알잖아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겠네. 굉장히 쉬운 문제였죠. 그냥 도형 문제 내는 게 차라리 변별이 더 됐을 정도로. 그래서 이 문제에 쓰인 개념 첫 번째는 삼각함수의 그래프. 왜 진한 빨강이 됐죠? 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와 탄젠트의 연관성. 대체 기출에 몇 번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이것도. 세 번째는 탄젠트의 덧셈 정리. 그리고 기본 극한. 기본 삼각함수 극한. 그 중에서 뭐가 나왔냐? 1 빼기 코사인 t가 어디로 간다? 2분의 t 제곱으로 간다. t가 0으로 갈 때. 28번. 두 상수 a, b에 대하여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을 만족하는데
다시 연속인 함수예요. 미분 가능하단 말은 없어요. 가번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제곱 더하기 이거 왠지 인수분해하고 싶죠 이거. 이대로 보면 안 될 것 같잖아. 이대로 보면 fx에 fx 더하기 2 이거는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과정 a 코사인 파이 x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사인 파이 x의 제곱 더하기 b 이렇게 되겠네. 그럼 나번 조건을 쓰면 f0 첫 번째는 f0 x에다 0을 대입하는 거예요. f0에 f0 더하기 2 얘는 0 대입하면 1 얘도 1이니까 a 더하기 b겠네. 두 번째는 2를 왠지 대입하고 싶지. 2도 있으니까. 그럼 f2 그러니까 f2는 f0 빼기 1 그리고 f2 더하기 2니까 f0 더하기 1이죠. 2 대입하면 a 더하기 b 똑같네. 그럼 f0을 그냥 세모라고 치환하면 f0 구할 수 있네. 세모 제곱 더하기 2 세모가 세모 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따라서 세모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f0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네. f0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f2 값도 한번 구해볼까? f2는 여기서 1을 더 빼줘야죠. 2분의 3이야. 마이너스 2분의 3 f2는 이런 함수다. 첫 번째 가장 기본은 대입이에요. 2022 수능 30번에서도 함수값을 대입하면서 뭔가 퍼즐을 풀었어야 되는 것도 이것도 그런 것 같아. 그러면 f0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구할 거는 a랑 b의 곱인데 미지수 두 개잖아요. 식 두 개 필요하다고. 근데 f0을 아니까 a 더하기 b 값도 알겠네. a 더하기 b는 f0 마이너스 2분의 1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되겠네. 2분의 4니까 2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되겠네. 두 번째 이번에는 모든 조건 다 쓴 것 같죠. 뭔가 아니라고. 근데 이거 안 썼잖아요. 진짜 중요한 조건. 뭐 연속인 함수 fx가 연속이다. 연속이라는 건 뭐야?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 식으로 돌아가야지. 다시 요식 이거밖에 지금 조건이 없어. 이 문제는 굉장히 짧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더 애를 먹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fx는 fx 더하기 2에 근데 봐봐요. 항상 문제에서 이제 조건이 요거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연속이다. fx가 연속이다.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 관계 보는 거예요. 관계 항상 관계. 그 이놈들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자 얘의 관계부터 봅시다. 얘의 관계를 보면 y축 평행이동이죠. y축 평행이동이란 말이야. 이 평행이동. 얘 관계 없나? 왠지 없어 보이는데 좀 관찰해 보면 주기가 얼마인 거야? 주기가 2인 함수에 얘는 주기가 2야. 주기가 2이기 때문에 자동방으로 얘도 주기가 2인 거지. 따라서 주기가 얘도 2인 거야. fx 곱하기 fx 더하기 2. 주기가 2인 거죠. 두 함수를 곱했더니 주기가 2인 어떤 함수가 나왔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이 조건이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추론을 해야 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를 미분하고 앉아 있으면 문제를 지금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죠. 미분을 하면 안 되지. 지금 f 프라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없잖아. 그죠? 아무 조건이 없는데 거기서 왜 미분해? 시간 날리는 겁니다. 미분하지 말고 fx 더하기의 관계를 모르겠으니까 더 이상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한계가 있다고. 그럼 그래프로 가는 거지. 그래프로 한번 갑시다. 이 그래프를 그린다고?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릴 수 있는데 쉽지는 않고 복잡하고 fx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게. fx의 연속 함수를 자꾸 연속이라는 게 걸려.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fx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있다면 그래프로 한번 가보자. fx 더하기 2는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 간격이 얼마? 요 간격이 2. 요 간격이 2. 요 간격이 2란 말이죠. 요 간격이 2. 그러면 평행이동이 그대로 됐기 때문에 fx, fx 더하기 2의 두 개 체제로 가는 게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 상황 자체가. 그러면 그러지 말고 여기에 점선으로 하나를 그려줘야지. 그럼 이게 무슨 함수가 돼? fx 더하기 1이 되잖아. 얘는 결국에는 fx 더하기 1에 대한 함수로 쓸 수 있구나. 이거를 그냥 라지 f
그냥 gx라고 합시다. 편의상 이걸 gx라고 합시다. 그러면 위의 조건, 요 빨간색 박스 친 조건이 어떻게 바뀌냐면 gx 빼기 1하고 gx 더하기 1로 바뀌는 거예요. 두 개를 곱해서 얘가 a 코사인 세제곱 파이 x 곱하기 2의 사인 파이 x의 제곱 더하기 b.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gx의 제곱은 a 코사인 세제곱 파이 x. 우리의 목적 잊으면 안 돼. 우리의 목적은 a, b에 대한 식 하나만 더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b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돼. 네, 봐봐요. gx가 연속함수죠. 또 잊으면 안 되는 거 주기성. 아까 요거의 관계를 통해서 주기 알아냈어. gx 요 함수 gx 제곱은 주기가 얼마? 얘는 주기가 2예요. 주기가 2. 주기가 2인 함수란 말이에요. 근데 잘 보면 잘 봐요. 지금 이거랑 알고 있는 값이 뭐가 있냐면 이제 모든 fx에 대한 함수값을 g에 대한 걸로 바꿔야지. g0는 얼마인 거예요? g0는 얘도 조건인 거잖아. 그럼 지금 gx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이 함수값들이. f0은 뭐가 되냐? f0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g0은 여기다 1을 대입하니까 2분의 1이고 g2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처리하는 거죠. f2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 그럼 보세요. gx 연속함수랬지. 아, 알겠네. g0하고 g2를 준 이유는 얘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인데 연속함수다. 바이 사이값 정리 쓸 수 있네. 왜 이 생각을 하냐? 이게 제곱이잖아. 그럼 0 이상일 거 아니야. 근데 사이값 정리하면 뭐인 거야? 0인 값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아, 그럼 따라서 요 함수의 최소값이 어떻게 된다? 최소값이 무조건 빵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끝났지. 식 하나 뽑아낼 수 있네. 식 하나만 뽑아내면 되겠다라는 자신감을 통해서 이거 갈 수 있는 거라고. 그럼 파이 x가 예를 들어서 세모라고 이거 치환해야죠. 어차피 상관이 없잖아. 파이 x를 뭘로 치환하든 결국에는 우리는 이 전체 함수값만 보면 되는 거니까. 함수값이 0이면 되는 거니까 a 코사인 세모의 세제곱 2의 사인 세모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1의 최소값이 빵인 센 문제가 된다고요. 그냥. 그죠? y는 이렇게. 미분 a의 빼기 3 코사인 세모 제곱 마이너스 사인 세모 2의 사인 세모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 세모의 세제곱 2의 사인 제곱 세모 곱하기 2 사인 세모 코사인 세모 이렇게 되겠네. 우리는 이거의 부호만 알면 돼. 부호. 목적 생각해야 돼. 우리가 왜 미분했는지 부호 알려고 한 거예요. 2 사인 제곱 셈 얘는 없어져도 되죠. 그러면 사인 세모 하나 남고 남는 거 한번 뽑아냅시다. 사인 세모 남고 마이너스 3 코사인 세모의 제곱 더 뽑아낼 수 있네. 왜 더 뽑아낼 수 있냐? 지금 코사인 제곱 세모도 겹치죠. 그러면 사인 세모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세모까지 뽑아낼 수 있네. 코사인 제곱 세모. 그러면 얘는 3이 되고 그 사인 세모 코사인 제곱 세모니까 플러스 2 코사인 뭐가 남죠? 이거 플러스죠. 3 코사인 제곱 세모 그 다음에 그죠? 이거 플러스죠. 이거 계산 잘못했죠. 여기 다시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모 빼고 사인 세모에 마이너스 3이고 그리고 코사인 제곱 세모 뺐으니까 코사인 남고 사인 뺐으니까 없어지고 2 코사인 제곱 세모는 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코사인 제곱 세모가 0이 되려면 2분의 3이 되잖아. 어떻게 2분의 3이 되겠어? 코사인 값이 1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데 얘도 안 되죠. 따라서 사인 세모가 빵이다. 사인 세모가 빵인 값에서 최소를 간다고. 그럼 사인 세모가 빵이면 세모가 얼마야? 세모는 지금 정수란 말이에요.
근데 세모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지금 요 부호가 달라진다고. 어디 부호가 달라져? 여기 부호가 달라져. 여기 부호가 달라진다고. 그러면 홀수일 때는 어떻게 돼? 홀수일 때는 코사인은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a 더하기 b. 짝수일 때는 a 더하기 b인데 둘 중에 누가 커요? b는 공통이니까 a랑 마이너스. a가 양수면 만약에 그런 조건이 있나? 있네. a가 양수라고 했네. 그러면 홀수일 때가 최소일 거 아니야. 아, 따라서 뭐다? 따라서 빼기 a 더하기 b가 얼마다? 빼기 a 더하기 b다. 빼기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얼마다? 0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게 이거고 여기다 1을 더한 값이 0이 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a 빼기 b가 1이다. 아까 무슨 조건이 있었죠? a 더하기 b 구하지 않았나? a 더하기 b가 빼기 4분의 3이다. 그냥 중학교 2학년 연립방정식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값 뭐였죠? a 곱하기 b였죠. 그럼 a 구하면 2a는 4분의 1, a는 8분의 1, 8분의 1이고 b는 빼기 8분의 7이겠지. 두 개 곱하면 빼기 64분의 7, 빼기 64분의 7이니까 2번 되겠네. 아, 이 문제는 뭔가 30번에 갔어야지 맞지 않나. 28번에 갑자기 이런 게 튀어나오면 당황스럽죠. 굉장히 여기서 fx도 가장 핵심이 요거였어요. fx 더하기 1로 바꿔줄 수 있냐? 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 이것의 관계를 봤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평행이동이 이만큼 됐다? 근데 단일함수로 표현하는 게 간단하잖아. 지금 fx와 fx 더하기 2로 분리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라고 지금. 그래서 단일함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gx라는 함수 그 중간값을 도입했고 그거의 합차 공식을 통해서 gx의 제곱을 구했고 사이값 정리를 통해서 최소값까지 구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는 지금까지 그 가형에서 21번 주제로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거든. 그걸 한 번 더 지금 답습을 해준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 이 문제는 주기성 그리고 평행이동 그걸 통해서 끄집어내고 식을 그리고 최대 최소 그리고 사이값 정리. 왜 하필 연속 조건이 왜 쓰였을까를 집요하게 따진 거예요. 사이값 정리 때문에 쓴 거라고. 사이값 정리.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서 사이값 정리랑 평균값 정리를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녹여낼 수 있다는 걸 평가원이 보여준 거라고. 잘 대비해야 돼. 수능에 이렇게 또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객관식은 먼저 마치고 주관식 해설 바로 가겠습니다.